서병수 씨. 이 사람 약칭이 SBS거든요. SBS. 이 SBS가 저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불법 탄핵 이야기 했었잖아. 근데 그럼 이제 그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닥치시오. 조용히 하세요. 막 했단 말이에요. 다시 들고 나왔어. 이거 진짜 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똑같은 거지. 나는 그래도 탄핵 찬성한다. 탄핵 찬성한다가 아니라 내가 했던 말에 후회하지 않는다. 불법 탄핵이었기 때문에 사면하라 이런 용어잖아요. 근데 서병수하고 김재섭 베이비들이 있어서 일단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서병수가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탄핵을 의결한 탄핵에 동의했던 국회의원 숫자가 234명이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전원이 탄핵을 인용했었고 국민들 뭐 대다수도 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 나올 때 그 국민들 대다수도 탄핵에 찬성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비호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이런 애들이 새누리당 국민의힘에서 5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 판결 납득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당 해산하고 서병수 씨도 국회의원 그만두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당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좀비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자기 힘을 좀 규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이런 소위 그 이기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에서 싫어하더라도 서병수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왜냐하면은 부산시장 나거나 뭐 더 넓은 규모의 선거에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포지션을 명확히 했고 자기들 지지자들에게는 신호를 줬거든요. 태극기 부대한테는 영웅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 전체에 불이익이 오든 말든 국가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오든 말든지 간에 본인으로서는 그 박근혜 대학 후배고 저희가 또 가졌던 연을 강조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조폭 두목이 살인을 해도 나는 그 형을 좋아해라는 시각하고 똑같은 가장 전혀 이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김무성이 등장해서 계엄령 이야기를 그냥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사면이 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엄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엄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실행자로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있지만 누가 주도했느냐? 박근혜까지 보고된 사안이냐? 김기춘이냐? 우병우냐? 이런 건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명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스로 감옥에 가 있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그게 소위 말하면 사자방은 포함도 안 돼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을 사면하자고 하고 박근혜도 사실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는데 계엄령 검토권을 갖고 다시 그걸 소환해버린 거예요. 아니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랬다고? 한국이 지금 미얀마처럼 대상황이었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옛날에 역사 속에나 있는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이 시점에 또 다른 범죄 하나가 제대로 그 국민의 중진 정치인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다를 아무 가치 두려움 없이 꺼내는 이 호연지기는 칭찬해주고 싶다 이 새끼야.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계엄령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발언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그 당시에 촛불 집회를 보면 이런 고민을 안 해야 정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촛불 시위할 때 보면 시위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이나 뭐 절도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위 끝나고 나면 다 정리했고요. 그 뭐 경찰 포토라인 이런 거 다 지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촛불 집회 관련해 가지고 구속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사건이라서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 대검에 출두하실 때 뭐
죽어도 뭐 좋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 몰고 와가지고 대검찰청 공격한 적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거 무료불론 했었거든요. 이보세요. 야 그분은 진짜 아니 그분은 정말로 그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본인은 포크레인 가지고 목숨 걸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에 20만 원 벌으려고 한 달에 한 15일 일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삼성에서 40억 50억 받아가지고 말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게 이게 지금 이게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오신 분인데 어떻든 간에 계엄령 관련 그 촛불 집회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촛불 집회로 인해서 구속된 민간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체포되거나. 그럼에도 아니 불구하고 춘변이 그때 변호했었습니까? 제가 변호했어요. 그걸 많이 내세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7년도 3월 30일인가 31일 날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저는 그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 대법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영장실질을 하고 있었고 다른 법정에서는 저는 그분 이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징역 2년 정도 나왔는데요. 배심원들에게 실패한 변호사네요. 지금. 아닙니다. 그거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이어가지고 기본형이 3년 이상 유기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배심원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좀 그런 부분들은 나는 좀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셔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오길 바랬지만 결국은 실형 선고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춘변이 스스로 본인이 한승원 변호사 레벨이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내가 변호한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 받았다라고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분 이때 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에서 하실 때 맨 마지막 최훈련이 자기 어떤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 구속이 만기가 돼서 제대하시는 출소하시고 나서도 몇 번 찾아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이제 계엄령 하면은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추미애 당대표 당시에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무슨 황당한 소리냐 비난 엄청 쏟아졌는데 나중에 이게 계엄령이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맥락은 그런 거죠. 사실은 박근혜 쪽에서는 그 탄핵을 주장했던 바른정당으로 갔던 국회의원들은 원래 처음에는 하야를 김무성 말에 의하면 하야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일부러 탄핵을 막겠다고 한 거잖아요. 탄핵 당하지 않고 기각을 헌재가 시키면 그 상황에서 촛불 시민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이쪽에 폭동 비슷하게 일어나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군이 개입해서 계엄령 내리겠다. 이게 지금 시나리오였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진짜 기각됐으면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에 왔겠죠. 진짜. 근데 민주 시민들이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법 절차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건 기각됐건 안 했건 시민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범죄성이기 때문에 그걸 계획했다는 조현천 자체를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로 빠져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수사를 더 이상 안 해요. 지금 저 교민들이 지금 조현천한테 아직도 이런 현상금을 내걸고 지금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군에서 지금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달리 얘기하면 계엄령을 모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지지자들로부터도 굉장히 그 질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계엄을 준비하던 군부나 청와대에게 들켰다 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그런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당시에는 틀리게 보였지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니 용기 있는 발언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그럴 그 일종의 까방권 외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당대표께서는 그 당시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나와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집권 세력은
집권 세력은 계엄령까지 고민하고 있고, 근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상황에서 이거는 막기는 막아야 되겠고, 그 진짜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그 언론에서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자기를 양치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감을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공포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서 결국은 탄핵도 인용되고 하야도 이끌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게 지금 뭐 관련해서 지금 처벌을 못 받고 있지만 사후적으로도 역사가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조윤천 보신 분들은요. 글로벌 416 코리안스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상금이 아직도 3천만 원 걸려 있는데 그 여권 말소시키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대요. 뭐냐면 입국했을 당시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면 여권 말소시킨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래요.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지금 사실상 현상 수배돼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윤석열이 검찰에 뭉개버렸죠. 지금 이 사건은 수사를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어쨌건 추미애 장관이란다. 추미애 당대표가 뭐 역사에 기여한 바가 정말 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중동 등의 프레임에 추미애 장관을 욕하시는 분들 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희생하신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